법조 기자단 해체 소송을 할 거라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조 출입 기자가 다른 기관, 그러니까 뭐 시청이나 뭐 다른 이런 국가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규모가 월등하다고 하는데 혹시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야, 94명 아니었어? 94명? 어. 왜? 그때 94% 나왔잖아, 지지율이. 아, 그럼 100명이겠지. 아, 그럼 100명이구나, 참. 100명 아니야, 100명? 저도 상상을 못 해봤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혹시 법조 출입 기자가 몇 명일까? 과연 언론사 우리가 아는 일간지, 지역지, 뭐 경제지 뭐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많이 안 될 것 같잖아요. 100명도 저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올 4월 기준으로 40개사 260명입니다. 야, 40개사인데 260명이면 6명씩 보낸단 말이야? 법조기자를? 아니, 이것들 미친 거 아니야? 인건비가 남아 도나? 6명에서 7명 보내는 거죠. 6명 보는 데도 있고 7명 보는 데도 있고. 아니, 조중동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아니, 조그마한 지역 언론사나 인터넷 매체들까지 뭐 한다고 그렇게 들여보내? 그러면 이거 봉투 받아다가 나눠 쓰나? 작은 데는 뭐 3, 4명 보내는데 다른 데는 더 10명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작은 데는 왜 기자를 더 채용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규모가 어떠냐면 매체당 배정된 기자 수가 가장 많은 규모예요. 그 다음에 매체가 많은 곳은 38개 매체가 등록된 교육부인데 출입 기자 수가 77명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안 돼. 예, 매체는 꼴랑 2개 차이 나는데 숫자는 거의 기자 숫자 200명이 차이가 나요. 와, 진짜 검찰 공화국이 맞구나. 예, 법조 기자들이 이렇게 야, 많습니다. 청와대 몇 명? 청와대. 자, 청와대는 출입 매체는 더 많습니다. 134개사인데 이게 이제 해외 언론사도 있고 우리 언론사 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건데 청와대 당연히 많죠. 근데 청와대는 법조 출입 기자보다 수가 적어요. 230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청와대보다 법조 출입 기자가 더 많다. 야, 이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네, 얘네들의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아니 무슨 법조 출입 기자가 이렇게 많아?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게 자진해서 보냈을까? 검찰에서 불러들여서 가는 거야. 아니 뭐 그 언론사가 필요에 의해서 보내는 거죠. 모든 게 똑같은 거 아니야? 주고받고의 논리 그렇죠. 없이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청와대보다 대한민국의 권력의 중추인 청와대보다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 수가 더 많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4월 통계인데 뭐 지금은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되게 충격적인 사실이죠, 사실은. 이 청와대보다 법조 기자단에 있는 기자가 더 많다. 그래서 그래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 법조 기자 그런 법조 관련 기사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암담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야, 청와대가 법원보다 매체는 2배로 많은데 네. 숫자는 오히려 더 적다. 이 안에는 3배 넘어요. 3배. 외국계 매체까지 전달하고 빼고 그렇죠. 나면 3배, 4배 이상의 숫자가 대통령 말보다는 검찰의 얘기를 들으러 쫓아다니고 그만큼 기사를 더 쓰고 있는 거네. 지금. 법원에 가 있고 뭐 검찰청 가 있고 뭐 이런 거죠. 자, 근데 거기에 이제 균열을 내려는 시도가 있어서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입니다. 법조 기자단 카르텔 해체 소송 나선다. 법조 기자단의 폐쇄적 운영에 언론사들이 직접 문제 제기에 나섰다. 미디어 오늘 뉴스타파는 이달 초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은 법조 기자단으로 불리는 검찰, 법원 출입 기자실을 운영한다. 신청은 반려될 확률이 높다. 실제 2년 전 한 온라인 매체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에 기자단과 같은 취재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자단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답을 듣고 거부당했다. 이들 언론사는 행정소송에 돌입하면 헌법소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권리 구제 절차로
언론사에게 보장돼야 할 언론 활동의 자유가 공공기관의 처분으로 침해됐다는 요지다. 향후 이어질 소송 등 법적 대응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소속 변호사에게 위임하기로 정했다.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하고 뉴스타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법조 기자단 안에.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송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야, 기사가 이렇게 나오면 받아주는 거 아닐까? 네. 이렇게 나와서 받아주고 우리 문화나 겪은 것처럼 칸막이 막아갖고 저쪽 구석에다 자리 따로 주고 다른 거 못하게 하고 딴 거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또 편법 돌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 보면 좀 웃긴데 그럼 기자단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런 예시가 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6개월 동안 최소 3명의 기자가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소규모 매체나 프리랜서 기자 작가들은 자격도 얻기 힘들다. 야, 우리 된다. 3명? 우리 3명 돼. 그럼 다 가야 돼요. 3명이 다 가야 돼. 거기서 생방하지 뭐. 다 가서 근데 웃긴 게 이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3명이 기사를 쓰는데 만약에 그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송작가 TV라는 매체가 법조 기자는 들어가기 위해서 3명을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사를 쓰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사가 막 검찰 맨날 검찰 까고 기자단 잘못됐다 이러고 기자단 검찰이랑 붙어 먹었다 이러면 통과시켜 줄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후 기자단 자체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검찰청 등 세 기관 출입 기자들이 기자실별로 투표한다. 기자실 3곳에서 모두 제적 3분의 2 출석과 과반수 혹은 3분의 2 찬성표를 받아야 기자실 출입 자격을 얻는다. 투표는 정성평가로 이뤄진다. 객관적 기준을 만족해도 기자단 가입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야, 이거 개헌보다 더 어렵다. 개헌보다 더 어렵다. 개헌도 3분의 2 출석에 과반수인데 3분의 2 찬성표까지 받으려면 야, 차라리 개헌을 하는 게 빠르겠다. 중요한 건요. 정성평가라서 이렇게 객관적 기준을 만족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대잖아요. 그렇지. 지들이 판단해봐갖고 이거 영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려면 검찰이나 법원이나 이 기자단을 빨아주는 기사를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비판하는 기사를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고 난 그것이 알고 싶다고. 그게 뭐냐? 그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법원, 검찰 등은 주로 기자단 취재에만 선택적으로 협조한다.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이 대표적이다. 기자단 밖의 기자들은 검찰 기자회견과 정례 브리핑 취재가 불가능했다. 검찰은 지난해까지 매주 1회 이상 기자를 대상으로 티타임 형식의 브리핑을 열었는데 기자단 아닌 매체가 참가를 요청하면 거부했다. 일단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사 발표 기자회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가기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같이 끼려면 검찰에서도 티타임도 안 해준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돼. 브리핑도 안 돼.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검찰이라고 하는 데는 법을 통해 가지고 자 피의자와 피해자를 놓고 여기에 대한 법적인 소송, 이쪽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국가가 됐든 기관이 됐든 간에. 근데 이건 원칙적으로 비공개가 돼야 되는 거야. 법정에 관련된 투쟁 그렇죠. 상황은.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 이 관계에 대한 취재라든지 정보가 흘러나가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거야. 그렇죠. 그럼 결과는 법원에 가갖고 재판 보고 재판에 있는 내용만 알면 되지. 굳이 검찰이라는 기관을 가갖고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브리핑을 하고 그 기사를 써갖고 이렇게 낱낱이 알려줘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냔 말이지. 국민이 그걸 누가 알고 싶다 그런 사람이 없는데. 검찰의 주장을 여론에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면으로. 그걸 누가 알려달라 그랬냐고. 차라리 교육부나 경제부 같은 데 가서 우리 경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우리 애들 교육 정책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데다 기자들이 안 가 있고, 하등에 쓸모없는
지들끼리 알아서 법적으로 해결하고 난 다음에 결과만 알려줘도 되는, 아니 결과만 알려줘야 되는 사안을 가지고 왜 여론전을 펼치고 지랄이야. 징계회가 있든 말든 간에 국민들이 왜 그걸 알아야 돼 지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취재 자체를 못한다고 하니까 언론사들이 또 빨아주는 기사를 쓰면서 또 굽신굽신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또 계속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자단의 본래 목적이 무슨 견제?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참. 검찰 확성기지 이게 무슨 언론 검찰 기자단입니까 이게. 공정성도 없고 진실도 없고. 그리고 단독 나오는 거 보세요. 뭐 본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그게 전부 다 검찰이 흘려준 결과에 따르면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세상 하기 쉬운 거 아니야. 나도 하겠다. 9시에 기자실 들어가고 5시에 기자실 나오고 그 안에서 불러주는 대로 쓰고 밥 얻어먹고 차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그 안에 맛있는 거 많이 있어. 기자단 안에. 뭐요? 뭐? 엄마 손? 과자 이런 거. 과자 이런 거 음료수 다 있고 그다음에 컵라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비치돼 있는 것도 많고. 야, 그거 다 우리 세금 아니야? 그렇죠. 우리 세금입니다. 기자단이 돈 걷어서 그거 놔두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검찰에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되게 잘 돼 있는 데가 어디냐면 또 대기업들 홍보실이 담당하거든요. 기자실은. 그래서 주로 이제 기자들 사무실은 기자들 자리가 없어요. 원래 출입처 나가 있으라고. 그래서 출입처 중에서도 사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애들이 기사 쓸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친분 쌓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제부 기자다. 그러면은 이제 대기업 쪽 기자실 잘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기자들 사이에 이제 소문이 났거든. 어디 가면 뭐가 잘 돼 있다. 그 가서 계속 그냥 먹고 앉아 있고 점심 때 되면 홍보실 직원이 와. 기자님 식사로 가시죠. 오늘 어딥니다. 이러고 모시고 가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밥 얻어 먹고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또 기사 쓰고 그리고 또 거기서 퇴근해요. 아이씨, 한량이. 이게 너무 쇼킹한데? 쇼킹한데? 야, 이래서 언론고시라 그러면서 어떻게든 기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자들이 자기가 마치 상전인 것 같은 마인드를 갖게 되나 보다. 그렇죠. 네. 홍보실 직원, 아니 여러분 기업의 홍보실 직원이 뭐 하는 데인 줄 아십니까? 그냥 기자들 떠받들어 주는데. 그래서 제가 같이 밥 먹고 그러는 거예요. 기자님 말 옳습니다. 뭐 이러면서.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33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그러면 그 기자들이 양아치 비판하는 기사를 쓸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증거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발라서 카바 쳐주겠지. 평소에 먹은 게 있는데? 평소에 거기 그리고 거기 못 들어오게 하면 이제 엄마랑 손해인데 지 손해인데. 진짜. 아니 그래서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왜 얻어먹냐고요? 기자 월급으로는 얻을 게 별로 없어. 좋은 데서 못 먹잖아요. 네, 기자 월급으로는 여러분 월급쟁이 월급 뻔하잖아요. 기자들 중에서 조중동 빼고 월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억대래매 걔들은. 그러니까 조중동은 그렇죠. 조중동하고 MBC. 그 정도만 그렇지. SBS. 뭐 방송사 이렇게 좀 좋은데 이런지 메이저 방송사.
거의 대부분은 사실 중소기업 수준이거든요. 박봉이에요. 아, 빡돌아. 그래서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결혼할 때가 되는 직원들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부로 보냅니다. 경제부가 제일 좋아요. 제가 경제부 기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제부 집이 생기나? 돌면서 아니죠. 뭐 대기업도 출입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한 바퀴 쓱 돌면 이제 혼수가 막 삼성에서 세탁기 뭐 그런 막, 식이죠. 네, LG에서 에어컨 주고 막 이런 거야?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내가 뭐 때. 그 정도는 아니고 직원가로 할인해서 직원가로 95% 할인. 그래서 그렇게 결혼할 때쯤 된 그 기자들이 경제부로 돌린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자들의 생활을 잘 모르시는구나. 하긴 맞아요. 하긴 저도 사실 제가 기자하면서 홍보실 직원한테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한 줄 아세요?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문 기자님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훌륭한 대학 나시고 아까 되게 좋으신 훌륭하신 분인데 왜 기자들한테 그렇게 쩔쩔 매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저희 업무예요. 막 이런데 이 정도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홍보실 직원이 쟤는 그냥 밥으로 안 되나 봐. 다음에 공투를 준비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부담스러워 하잖아. 그거였어? 그거였지. 네. 그러니까 껄껄 그냥 밥만 먹고 가지 말하는 거 보니까 봉투를 되게 두꺼운 걸 원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 그리고 잘못했네. 기자 생활. 주는 대로 먹어야지. 어머 나는 생각도 못했네. 그리고 우리가 이래가면서 배운다 진짜 기자 생활을. 종합일간지에서 가장 안 좋은 곳이 뭐 스포츠부 이런데. 그거는 진짜 팽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근데 드라마는 기자는 수첩 하나 들고 머리 질끈 동여 매고 이쁜 여자가. 허름한 바바리 같은 거 있고 막 담 넘어 다니면서 막 숨어서 취재하고. 근데 왜 이분 얘기에는 꼭 그렇게 이쁜 여자가 빠지질 않을까요, 구미 작가님? 영 없잖아요, 진짜. 아니 드라마에 보면 대부분 그 기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그렇게 하잖아. 검은 뿔테 쓰고 바바리 입었는데 얼굴은 겁나 이쁘고. 수첩 하나만 들고 쫓아가서 취재하고. 네, 어쨌든 그런 줄 알았다는 거지. 그리고 특히 지역지에는 야구 뭐 이런 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산은 부산은 또 야구가 되게 인기예요. 그러면 홈 경기는 선임이 가고 원정 경기는 후임이 갑니다. 진짜야. 야 출장비는 주겠지? 출장비 주는데 그 야구가 일주일에 3번은 홈에서 하고 3번은 저기 어웨이에서 하잖아요. 미칠 노릇이죠. 엄청 힘들잖아. 미칠 노릇이죠. 야 그리고 그 높은 사람이 그 취재 오면 스포츠단에서도 뭐 좀 이렇게 막 주지 않냐? 그래봤자 별로 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또 막 이대호 사인볼 이런 거 못 받았어? 그런 거는 뭐 할 수는 있는데 별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휴. 갑자기 이런 얘기를 그냥 기레기 건의하고 그냥 무시하고 갑시다. 사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은요 공식적으로 흘러나와서도 안 되고 언론이 언급해야 될 부분의 기사가 아니에요. 법무부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정적인 감찰과 뭐 이런 절차에 대한 진행인 거잖아. 그렇죠. 진짜 기사를 쓰려면 왜 이런 감찰이 진행됐고 그렇죠. 지금 윤석열한테 쓰여져 있는 혐의는 이런 건데 이게 타당성이 있고 없고 이런 걸 기사로 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검찰이 얘기하는 것만 다 안 되고 있어. 검찰이 얘기하면 뭐 조직의 문제니 뭐 검난이니 뭐 청와대가 개입을 했니 안 했니 이따위로만 기사를 쓰고 있는 거는 우리 지면에 대한 낭비고. 그렇죠. 우리는 시간 낭비. 보고 있는 우리도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신문 독자들은 지금 검찰 언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검찰 내부 소식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언론이 아니라. 우리 언론이 아니고 검찰 언론. 그 시간에 진짜 국익에 도움되는 정보를 좀 찾으러 다니라고. 그런 건 안 합니다. 네. 이게 열 받으시고 짜증 나시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그 기자 생활 경험하면서 주변에 왜 나 되게 홍보실 다녀 이런 애들 보면서 왜 마치 홍보실 들어가면 마치 뭐 좋겠다 뭔가 되게 좋은 부서에 발령받은 건 저는 그 다음부터 홍보실 다녀 하는 애들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어요. 고생한다, 애쓴다. 그리고 홍보실은 또 홍보실의 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언론 생활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아이고 뭐 우리 몇 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아이고 우리 후배 거기 내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기스모나이 대한민국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데. 진짜 충격적이다 오늘 뭐? 듣는 얘기. 그리고 그 홍보실 예를 들어서 홍보실장님이나 팀장님은 매체 가려가면서 기자들 만나줍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자입니다라고 가서 아무나 홍보 추출이 불가능해요. 삼성은 허락을 해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얘기해도 되나? 내가 어디까지 얘기하시려고? 저희가 그 매체의 힘은 약했지만 제 개인 인맥으로 뚫고 들어갔거든요. 저는. 네네. 네, 그래서 그 삼성 홍보실장님하고 같이 막 근사한 데서 저녁도 먹고 네, 외신 기자들하고 같이 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더니 우리 선배가 넌 거기 어떻게 들어갔냐? 그래서 홍보실장이 오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상하네. 보통 우리 매체 거기 안 끼워주는데 왜냐면 갔더니 제가 누구누구 부르셨어요? 뭐 그랬더니 그 연합하고 문 기자님하고 일본 아사히 신문하고 산케이 신문하고 이렇게 몇 개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선호텔에서 같이 밥 먹고 코리아나 호텔이다. 거기서 같이 일식집에서 밥 먹고 그다음에 노래방 가고 그래서 저는 왜 딴 기자들은 안 불렀지? 이러고 저희 선배한테 사수한테 이제 삼성연구원에서 이렇게 했다 막 그랬더니 문 기자를 왜 불렀지? 그래서 기자들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거는 뭔가 특별한 이유로 들어간 것 같다고. 네, 미모로 뚫은 건 아닌 걸로. 예, 미모로 뚫은 건 아닌 걸로.